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로코리아 28,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3만 원대를 한번 뚫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계속해서 홀딩해 볼까요, 팀장님? 네, 우선 그때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미보유 중이시한 분야 한다면 눌리면서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했을 때는 재차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 조선이랑 다른 관련 종목들 봤을 때는 미국에서 조선에 대한 MRO 협업 뉴스, 그다음에 뭐 방위산업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해외까지도 수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저희가 투자의 눈에서 준비한 섹터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섹터 중에서는 수급이 점심시간 지나면서 가장 크게 개선된 섹터는 조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조선 엔진 종목들이 갔을 때는 그 엔진에 필요한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응 못하신 분들은 홀딩, 대응하시고 마무리하신 분들도 눌린 모습 재공략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가 지금 지수가 살아나면서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재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훈풍해 보이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는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현재 삼성전자가 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 최근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의 앞날도 약간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건희 대표님, 트럼프의 투자 압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투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투자를 압박하기 전에 먼저 바이든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돈은 좀 줘야 되는데 그 돈도 안 주면서 자꾸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를 못 하겠죠. 일단은 지금 어차피 지금 그 트럼프 입장은 한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연세에도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도체 투심을 좀 악화시키고 있긴 한데 저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레거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 양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 가까이를 지금 시장에 풀겠다,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전히 또 그쪽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소형 가전기기, 뭐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뭐 올해도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단순히 지금 엔비디아 영향으로만 이렇게 빠졌다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조정은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뭐 저는 올해 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를 SK하이닉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HBM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실적이 우상될 가능성이 보이면 시장은 생각보다도 빠르게 또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등을 노리고 SK하이닉스는 추세 상승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 섹터 다소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초에 지금 트럼프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또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사업 대부분이 대만이 가져갔고 또 한국도 약간 가져갔다라고 말한 만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내에서 유리기판주들이 최근 그래도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여루 팀장님, 유리 기판주들 피롭틱스를 중심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다시금 우상향 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상향 랠리는 기대가 되는데 기대 수익률 조금 보수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리기판을 쳤을 때 뭐 피로틱스는 물론 제일 탑픽으로 많이 권해드린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기랑 SKC, 앱솔릭스의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은 박스권 중단에서 눌림목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밸류체인을 끼지 않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다라고 평가되는 종목들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봤을 때 미국에서 블랙웰에 대한 좀 지연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광섬유 이야기했을 때 그 낙수 효과로 오늘 유리판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주말간 나왔던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계 이슈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자에는 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유리판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뭐 SKC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유리기판을 공개했다는 뉴스, 그다음에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까지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언제 양상화 될지, 양상화 됐을 때 매출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중소형주를 권해드리지만 저는 좀 유리기판 걸렸을 때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SKC나 피옵틱스나 삼성전기처럼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이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내에서는 대장 주격 위주로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로봇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오후 1시경부터 지금 로봇주들로 다시금 시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클로봇이 호가창에 좀 강하게 또 움직이면서 현재 7%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6%대. 네, 지금도 뭐 유니트론트, 엔젤 로보틱스, 시메스 같은 종목들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최근에 로봇주들이 쉬어갔는데 오늘 현대차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뭐 연말부터 이제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한 것 같아요. 로봇 산업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뭐 내러티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옵티머스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아틀라스 현대차 약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뉴 아틀라스가 또 연말엔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될 거다라는 이제 그 시범 영상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라인에 먼저 제일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일반적인 이제 그 기계 로봇이 할 수는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군데 로봇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봇은 이제 관련돼서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이슈 이후에 그닥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죠.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로보티즈가 더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좀 잘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지금 로보티즈가 왜 올라가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현대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구글과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선택된 로보티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품 만드는 부품이 워낙 지금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들, 옵티머스에 적용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로보티즈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로보티즈 중심으로 흐름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대기업들에서 로봇을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성 면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트럼프 관세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정책 중에서 한국산 제품에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그래도 최근에 뭐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중국 철강 감축,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덕분에 관세 리스크는
조금 그 무게 중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철강주들 현재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제가 읽은 뉴스를 우리 앵커님께서 다 읽으셨네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럼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18년에 2019년에 철강 관련 종목들이 관세 1차 전쟁이 나왔을 때 실적이 반영된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국내 철강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이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밑꼬리가 달렸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가 먼저 관세를 부과받고 그 뉴스가 이제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의 철강에도 관세가 붙으면서 국내 관세 첫살이다라고 나온 뉴스가 5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뉴스를 봤을 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나라도 관세 붙었네, 매도해야겠다. 근데 이제 LNG라든가 지금 중국에서도 보통은 어떤 생산량이나 점유율을 위해서 중국에서 그 산업에서 후퇴하는 경향이 적지가 않은데 이번에 뭐 히토류나 철강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중국 내에서 공장을 돌렸었는데 적자폭을 감내하지 못하고 감산에 들어가고 이 사업장 규모를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LNG선이 필요할 텐데 LNG선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LNG선에 들어가는 철강은 당연히 우리나라 걸 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2018년과 2019년과 지금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저는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워낙 강세를 보시다 보니까 오늘 음봉 나고 있지만 밑꼬리가 달려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강 중소형주 중에서는 양봉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과 팔고 있는 종목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형주를 모아가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철강 중소형주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섹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조금 무관할 수 있을 만한 무풍지대를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유예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이틀 만에 또 캐나다산 목재와 유제품에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관세 전쟁 지속되면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되잖아요.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좀 찾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관세 정책이 심화되면 사실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뭐 미용기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일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유효하겠죠. 그다음에 엔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종목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그 외에도 지금 조선방산 왜 얘기 안 하냐? 그건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근데 여기도 조선방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들어가셔야지 잘못하면 또 뭐 사자마자 한 15%, 20%또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손유로 팀장님은 관세 안전지대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집중할 섹터를 보라고 한다면 전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방산, 전력설비, AI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금융, 유통, 건설 등 다양한 섹터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섹터 중에서 관세가 붙은 섹터는 철강이랑 제약바이오, 이제 CDMO 원재료 뿐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나열한 섹터에서 관세가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세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한 원리는 이 세금이나 어떤 매출이
어떤 원재료를 기반으로 한 원가를 계산하기가 쉽냐 이겁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 명확하잖아요. 원가가 얼마고 함유량이 얼마고 그러니까 관세 몇 프로. 근데 뭐 엔터나 뭐 제약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자산을 판매를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원재료가 정말 특징적으로 이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 4년 내에 안전지대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관세 완전한 무풍지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하고 있는 섹터를 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게임을 보려고 해요. 엔터 같은 경우도 참 좋아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도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게임이 좀 안전해 보입니다. 아직 투자분들의 그 시선 안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굳이 권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크래프톤이랑 시프트업, W게임즈 요 정도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으로 팀장님은 게임주와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방산주와 재건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 방산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방산주 대비 상승폭이 덜해서 그런지 지금 방산주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한화시스템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대로템도 오늘 현재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한국항공우주가 현대로템이나 한화시스템 같은 이런 다른 쪽들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가요? 일단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거의 동반 순매수를 지금 5일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5거래일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폴란드발 추가 수출 기대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지난번에 이제 뭐 폴란드 공군기지를 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FA5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한 카이에서 개발한 비행기 관련돼서 전투기 관련돼서 지금 거기서 뭐 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향후에 폴란드가 지금 육지 관련된 그러니까 육군 관련돼서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그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 도입을 했는데 지금 추가 도입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 로템이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다음 달 정도에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공군 관련된 전력도 지금 추가로 더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6만 원대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거의 한 지금 30% 이상을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로템은 다음 달에 이제 뭔가 제2차 계약분, K2 관련된 2차 계약분이 체결될 거다, 한 뭐 9조 규모 정도로 체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지금 부담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12일까지 사우디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종전,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이 시점에서 이번 주 이 방산주와 재건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맨 처음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점심시간 지나면서 시세랑 수급이 꽤나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정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진행돼가지고 이틀 안에 이제 마무리가 나올 건데 뉴스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하는 말인데 어떤 평론가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광물 협정을 체결해도 군사 지원을 재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조렸을 때는 기술적 위치도 많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정을 알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대보를 넘겨드렸어요. 근데 지금 12시가 넘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뉴스를 한 번 더 못 보시는 뭐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매매를 권해드리지 않고요. 약간 좀 젊은 층이 있으면서 한 4시간 단위로 이제 수급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현대그룹이라든가 아니면 SY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점심시간 넘어오면서 수급이 괜찮았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HLB 그룹주들이 오전 장 초반부터 정말 급락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는데요. 20일에 예정된 간암 신약 FDA 승인 여부를 두고 악성 루머가 돌면서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회사에서도 뭐 3월 20일에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곧바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2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HLB 그룹주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갖고 계시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의심스러워서 안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근데 이제 매도하신 쪽은 조금 이게 지금 허가가 한 2주 남았는데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럴싸하게 또 루머를 퍼뜨리면 또 중간에 급락이 나오는 경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에도 이제 심사 절차 돌입했다가 그러니까 작년 5월이죠. 5월에 허가 승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완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CRL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보완 요구서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제 투자자분들도 약간 좀 반신반의하면서 2024년도 3월에 보여줬던 고가인 12만 9천 원까지는 이제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 돌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쪽이 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이제 3월 20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허가가 나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조금 신약이 허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병역요법이고 칼렐리주맙 같은 경우가 중국의 항서제약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한다는 게 조금 약간 깨름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최근에 이제 종양학회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주가는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유럽에서 허가한 거를 미국에서 허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서 허가한 걸 또 유럽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뭐 아니면 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가능성이 저는 한 70~80%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루머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결과 발표를 기다릴 때까지 조금 관망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이 아래 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현재는 한 2%에서 4% 정도 하락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일 FDA 허가 여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볼게요. 먼저 손유로 팀장님. 오늘은 하이로코리아의 후속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로체 시스템즈 보려고 합니다. 일단 LCD 공정에 들어간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기랑 삼성전자에 이미 레이저 글래스 커팅 머신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체 시스템즈가 맨 처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을 때는 이미 LCD를 커팅하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용 장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6일 전에 SK 앱솔리스 유리개판에 필요한 세계 최초 레이저 다이징 장비를 현재 단독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단독 밴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 로체 시스템즈 외에 다른 커팅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연간 실적, 기존시대 전년 동기로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유리기판 관련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로체 시스템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로 로체 시스템즈 오늘 탑픽주였고요. 이어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일단 아까 손여로 팀장이 얘기할 때 대장을 봐야 된다는데 유리기판의 대장이요? 예, 퓨롭틱스를 갖고 나왔고요. 대장주 가지고 오셨네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번에 한번 급등 이후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 뒤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피롭틱스밖에 없습니다. 싱글레이션 장비, TGV 장비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랑도 뭐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그 유리기판의 원판을 만드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코닝가 한다라고 하는데 또 피롭틱스는 또 소트라는 또 독일 회사와 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피롭틱스는 이제 이미 검증된 장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로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대장주 피롭틱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